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11시 22분을 지나고 있고요. 두 번의 동영상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디딤 영상으로 여러분이 내일 수업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료 영상이에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미리 한번 보고 온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읊어보도록 하죠. 조선시대 붕당 정치 간단한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1번 붕당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보는 필요가 있는 거죠. 붕은 친구 붕자에 무리 당자입니다. 친구의 무리, 친구들의 무리. 그래요. 친구들의 무리인데 정치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끼리끼리 무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본래는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됐어요. 어딜 황제가 있는데 감히 신하들이 무리를 지어서 끼리끼리 노느냐였죠. 그런데 이후에 중국의 남송에서요, 구양수와 주희라는 그런 학자들이 붕당을 옹호하고요, 필요성을, 오히려 붕당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선생님, 구양수 주희 외워야 돼요. 외우면, 기억하면 좋죠. 근데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리학자들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무슨 학자요? 네, 성리학자요. 구양수와 주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잘 봐보죠. 문제는 붕당 자체가 아니라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소인배들의 붕당일 뿐, 그러니까 소인배들이 붕당을 짓는 건 나쁘지만 훌륭한 사람들, 뭐라고 돼 있어요? 군자의,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붕당이라면 오히려 어쩌다? 좋다, 훌륭하다. 훌륭한 사람들의 붕당을 만들어서 나쁜 사람들의 붕당을 내쫓으면 오히려 훌륭한 정치가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구양수나 주의와 같은 성리학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붕당에 대한 관점이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바뀐 거예요. 그게 핵심이었는데, 중국은 이후에 강력한 황제 권력을 확립하고요. 붕당 정치 존재감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붕당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존재감이 막 크거나 하진 않아요. 아래쪽에 봐보죠. 이렇게 화살표를 내려가 보면, 조선에서는요, 살인파 등장 전까지는 붕당을 부정시했어요. 그러다가 성리학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한 누구요? 성리학 이념으로 철저히 무장한 살인파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붕당 정치가 어떻게 돼요? 조선에서 실현됐어요. 조선에서.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그 양상을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참고로 이 페이지 완성을 위해서요. 요러요러한 희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좀 봐줘요. 자, 봅시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화 기억나죠? 창이 좀 흐릿한데요. 사화 기억이 좀 날 거예요. 사화. 훈구와 살인파가 싸웠던 거죠. 처음엔 누가 이겼어요? 훈구파가 계속 이겼죠. 그러다가 명종 때 을사사회 때 살인이 진 다음에 명종이 죽으면서 선조가 즉위하면서 살인파가 권력을 잡게 되죠. 보면요, 여기 노란색 선이 있는데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려나? 이게 노란색 선이 노란색 보이죠? 이 노란색은 권력을 누가 잡았느냐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아이고 혼란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됐는지 대충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선조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살인파가 조정을 장악하게 돼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행해집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붕당 정치요. 그리고 그 붕당 정치 다음에요. 환국 정치라는 게 행해져요. 그 다음에 탕평 정치라는 게 행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라는 게 행해집니다. 자꾸 흐릿한데요. 환국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이렇습니다. 좀 뭔가 난해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왕들의 이름이 명선, 광인, 효현, 숙경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법한데 일단 이 시간에서 얘기하는 거 쌤이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화에서 붕당 정치로, 붕당 정치에서 환국 정치로, 환국 정치에서 탕평 정치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을 큰 흐름만 아는 것이지
자세하게 막 이게 어떻게 이게 왔다 갔다 하나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학자들도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잘 몰라요. 이 부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지만 몇몇 포인트들은 나중에 가면 공부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중학교 레벨에서는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보죠. 사림이 선조 때 선조 권력을 잡으면서요. 선조가 딱 등장을 했죠. 권력을 잡으면서 사림이 조정에 진출했어요. 그 다음에 서인과 동인으로 나뉘었다는 얘기죠. 서인은 이이와 성혼, 그 다음에 동인은 서경덕, 조식, 이황. 그러다가요. 정여립이라는 동인의 인물이에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집니다. 서인이 이 정여립 모반 사건을 철저하게 굉장히 뭐랄까 살벌하게 진압을 하거든요. 진압이라기보다 처벌을 하거든요. 정여립 모반 사건에 관련된 동인들을. 그래서 나중에 동인이 다시 서인을 누르고 권력을 잡아요. 그 과정에서 동인 내부에서 견해 차이가 생깁니다. 야, 서인들 다 죽여야 돼. 아니야. 서인들도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끌어안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강경한 입장, 다 서인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입장을 제거해야 된다는 입장을 한 게 북인이고요. 비교적 착한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는 게 남인이었습니다. 온건파가 어디요? 네, 남인이요. 그다음에 북인이 그렇죠. 강경파요. 근데 그 문제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졌죠. 임진왜란 터졌을 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싸움 이런 건 좀 잠깐 더 접어두고 각자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북인은 특히 의병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의병 활동이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지역사회의 백성들을 이끌고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의병을, 그러니까 그런 자치적인 군대를 이끌고 일본군을 무찌르는데 앞장섰어요. 누가? 북인이. 근데 광해군도 그 임진왜란 당시에 국내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 남아서 의병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니까 광해군하고 북인하고는 어때요? 쿵짝이 맞아요. 그래서 즉위한 다음에 북인이 노란 줄 보이죠? 북인이 권력을 잡습니다. 권력을 잡고요. 근데 그러다가 북인의 문제는 북인만 권력을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인하고 남인이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게 인조반정이었죠. 여기 나오죠? 인조반정. 그래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왔고요. 한동안 인조, 효종, 현종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 서인이 주도하되 남인이 동조를 하는, 그러니까 서인과 남인이 서로 상호 견제, 서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서로 너도 착한 사람, 그러니까 서인이 남인에게, 남인 착한 사람, 남인이 서인한테, 서인 착한 사람 하는 화합의 시대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인도 좀 짜증이 난 거예요. 이제 권력을 뺏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그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 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3년 입어야 되냐, 1년 입어야 되냐, 이걸로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송이거든요. 2번 터졌어요. 두 번째 예송 때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권력이 남인으로 딱 넘어가고요. 그러다가 이후에는 어때요? 아주 난리죠. 난리예요. 난리라서요. 선생님 여기다 써놨어요. 혼란하다, 혼란해. 아주 혼란하죠? 뭐냐면요,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던 예송 앞에 부분이 붕당 정치 부분이고요. 그 다음 환국 정치입니다. 환국은 바꿀 환자의 판국자예요. 판을 갈아 엎는다는 거예요. 누가? 국왕이. 숙종, 경종 이런 국왕들이요. 판을 갈아 엎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서인의 신하들을 내쫓고 남인들을 들여보내고, 남인 신하들을 내쫓고 다시 서인을 들여보내고, 서인 중에서도 노론을 내쫓고 소론을 들여보내고, 소론을 내쫓고 노론을 들여보내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혼란하지만요, 이런 혼란함의 와중에 정치는 오히려 서로 간의 상호에 대한 견제, 비판, 치열했고요. 물론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정치 운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남인은 이 환국 과정에서 북인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상 탈락합니다. 보이죠? 여기도 써있고, 여기도. 그러니까 광해군 인조반정 그다음에 환국 써있죠. 남인 이렇게 딱. 그다음에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생명연장의 꿈 유유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이렇게 좀 변변찮습니다. 이후의 남인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 싸우니까요, 보세요. 1, 2차 해속 논쟁, 이미 싸웠어요. 환국 하니까 영조가 어때요? 스톱! 하고 있죠. 예, 멈추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만 싸워라. 물론 이제, 선생님, 환국은 국왕이 주도했다면서요. 근데 그 과정에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으면서 서로에 대한 미움이 어떨까요? 예, 커져가요. 그 미움을 이제 영조는 그만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평평할 평평할 평. 그러니까 어느 한 붕당의 주도권을 인정을 안 하고요. 국왕이 각 붕당을 사이좋게 단합해서 이끄는 탕평정치라는 걸 펼칩니다. 그러다가요, 그 한계가 그러니까 영조의 아들이죠. 사도세자를 뒤주에 갇혀 쌀을 넣어두는 그 그릇에, 그러니까 어떤 그 창고에 자기 아들을 엄청 더운 8월에 그 한여름에 가둬서 죽였거든요. 사도세자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 비극적인 일이고요. 그 사도세자 사건 이후에 정치가 좀 약간 색다른, 탕평정치인데 약간 다른 양상을 띠는데 뭐냐면,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에겐 정조는 이제 할아버지죠. 근데 정조이가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세자는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훌륭한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시파. 그 다음에 사도세자는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벽파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시파와 벽파의 다툼이 있어요. 보면 붕당 간의 구분이 지금 안 보이죠? 정조 시기에는 노론, 소론, 남인이 다 같이 시벽파에 막 섞여가지고 싸웠습니다. 물론 이제 벽파는 대부분 노론이 같고요. 시파는 노론, 소론, 남인이 좀 혼합돼 있었습니다. 쌤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요. 여러분 지금 어차피 우리가 지금 배울 중요한 그 다음 시간 파트는 임진왜란이잖아요. 임진왜란인데 굳이 이걸 왜 하냐? 전체적인 흐름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파, 잠깐만요. 시파, 벽파, 어쨌든 계속 이어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다가요. 그러다가 순조 때 이르러서요. 어떻게 되느냐면, 소론, 나가리, 노론 내부에서 벽파 나가리, 그 다음 남인도 다 나가리, 다 같이 나가리구나, 유유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노론 내부에서요, 시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사도세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안동김씨, 풍향조씨, 반남박씨 등등의 가문 중심으로 정치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상호 견제가 있었죠. 좋든 싫든 싸우면서 치열하게 공존을 하든 싸우든 서로 간에 견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 견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 내지 그런 사람들이 조선 망국의 원인으로 꼽는 세도 정치가 순조 때 소론, 남인, 노론 벽파 다 쳐내고 시파 중에서도 핵심적인 가문들 중심으로 더 이상 붕당이 인정이 안 돼. 붕당 정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시대가 접어들게 됩니다. 잠깐 정리해보죠. 붕당 정치, 상호 견제, 공존, 환국 정치, 국왕 주도의 판 갈아엎기, 왔다 갔다, 탕평 정치, 스톱, 화합의 정치. 그러다가 화합의 정치가 가문 중심의 정치로 변질된 거죠. 나쁜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도 정치. 여기까지 대충 훑어봤는데요. 어차피 자세한 건 내일 수업 시간에 가보면 알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보도록 하죠. 굿나잇.